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여신 나콩쌤과 함께하는 신나는 기술 수업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특허와 지식재산권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발명에 대해서 배웠죠. 이 발명은 특허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지닙니다. 따라서 오늘 특허를 배울 때 지난 시간에 배운 발명들에 대해서 상기시키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혹시 배우 이시원 씨를 알고 있나요? 네, 이 배우 이시원님은 발명에 굉장히 큰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10건의 산업재산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자, 또 이분 누군지 알고 있나요? 네, 동방신기의 윤호윤호 씨죠. 윤호윤호 씨의 발명사랑은 굉장히 유명한데요. 취미가 뭐냐는 질문에 발명이 취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발명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 밑에 보면 특허증도 있어요. 캡슐이 장착이 가능한 컵 뚜껑을 발명해서 출원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특허. 이 특허란 과연 무엇일지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특허란 일정 조건을 갖춘 발명에 대한 제작이나 판매에 독점권을 주는 것입니다. 왜 독점권을 주느냐? 바로 발명의 보호를 하고 장려를 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 지난 시간에 발명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여러 가지 발명 요건들을 성립시켜서 발명품을 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발명품을 제작하기만 하고 특허를 내지 않는다면 내가 그 발명품을 만들었다 할지언정 제작이나 판매에 제약이 걸리게 됩니다. 선생님도 이 발명과 특허에 굉장히 또 관심이 있어서 이런 교통카드 스티커라는 제품을 특허를 내보려고 했는데요. 선생님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는 뒤에서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자, 그럼 이런 특허. 자, 이런 특허는 특허 성립 조건이라는 것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총 4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발명의 성립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발명의 성립성입니다. 일단 특허가 되려면 발명품의 기준에 부합해야 돼요. 그 발명품의 기준에는 3가지가 있는데 자연 법칙을 이용한다는 것, 기술적 아이디어를 반영한다는 것, 그리고 창작으로 고도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자, 자연 법칙 이용을 보면 여기 연구기관들을 선생님이 그림을 갖고 왔어요. 연구기관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추가적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영원히 돌아갈 수 있는 기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기관은 자연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런 연구기관은 자연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발명이라고 할 수 없고, 즉 발명이 성립되지 않으니까 특허 성립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특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진보성입니다. 진보성이란 기존의 기술보다 개량되거나 진보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발명 성립 조건에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었죠. 우리 발명 성립 조건에도 이러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기존보다 퇴보된 제품은 발명이라고 할 수 없고요. 즉 특허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산업상 이용 가능성,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제품이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신규성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제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허 성립 조건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과연 선생님이 나타내는 것들 중에 특허 대상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연구기관, 수학공식, 냉장수술 방법, 운동 경기 방법, 만유 인력의 법칙, 의료기기 및 의약품 중에 특허 대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의료기기 및 의약품 빼고 나머진 다 특허 대상이 아닙니다.
연구기관은 자연법칙을 위배하기 때문에 안 되고요. 수학 공식은 이 공식 자체로 특허가 되진 않습니다. 운동 경기 방법이나 맹장 수술 방법도 마찬가지인데요. 맹장 수술 방법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기술이잖아요. 이런 것이 특허가 된다면 아픈 사람들이 돈을 버는 수단으로 이용돼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죠. 따라서 이러한 중요한 의학적인 기술들에 있어서는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기 및 의약품과 같이 이러한 제품들은 특허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은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특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선출원주의란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도 이 선출원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해당되는데요. 선출원주의의 반대 개념인 선발명주의는 먼저 발명한 출원인한테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 발명했다 할지언정 출원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권리를 지니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발명하면 꼭 특허를 신청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에 관한 한 가지 예를 들어 주겠습니다. 자,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화기 소리를 벨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런데 사실 이 전화기를 먼저 발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안토니오 무치입니다. 그런데 안토니오 무치는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특허권을 받지 못했어요. 따라서 특허권을 받은 벨이 지금의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 것이고요. 무치가 좀만 더 특허를 일찍 받을 수 있었다면 우리는 벨 소리가 아닌 무치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벨에게 전화기의 특허권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특허청을 살펴볼까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이 교통카드 스티커를 왜 특허 내지 못했는지 여기서 이야기를 해줄 건데요. 자,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모든 일은 특허청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특허청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특허청 사이트에 키프리스라고 해서 여기 검색창이 있어요. 여기에 선생님이 교통카드 스티커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웬걸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이 교통카드 스티커를 생각한 시기는 2017년 정도였는데 이미 2008년이랑 2016년에 이와 유사한 제품들이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럼 이런 특허의 더 큰 범주인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식재산이란 지적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재산을 이야기하고요. 지식재산권은 이러한 지식재산의 결과물에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지식재산권이 구분이 되는데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 산업재산권은 또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자,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권은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아이디어를 반영한 것으로 기술 수준이 높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유지가 됩니다. 반면에 실용신앙권은 개량 기술인데요. 아까 그 특허권보다는 기술 수준이 조금 낮지만 실용성 있는 개량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용신앙권은 출원일로부터 약 10년간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관을 결정짓는 건데요. 물품의 모양, 형상, 색채 등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창작 작품에 대한 권리입니다.
이는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유지가 되고요. 맨 마지막 상표권은 상품의 표장으로서 다른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로고나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등록일부터 10년간 유지가 되는데요.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평생 동안 우리가 상표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디자인권과 상표권을 선생님이 구분 지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스타벅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유명한 카페입니다. 스타벅스의 이 로고, 사람이 그려져 있는 이 로고는 상표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컵에 부착되기도 하고 뭐 티셔츠에 부착되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상품의 이 브랜드를 알리는 기능을 하죠. 반면에 디자인권이란 스타벅스 로고 모양이 찍힌 티셔츠, 그리고 여러 개의 텀블러나 뭐 컵 등의 디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상품의 고유한 특징들을 디자인권에 등록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자, 또 보시면 이렇게 나이키 운동화가 있습니다. 이 나이키 운동화를 보면은 이렇게 꼬불꼬불한 모양의 이런 운동화, 이런 운동화들이 있는데 이런 디자인 자체는 바로 디자인권에 해당되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나이키 로고들이 있죠? 이 로고들은 바로 상표권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특허와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았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날게요. 안녕!